예전에 할머니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할게. 당산나무가 어떤 건지 다들 들어본 적이 있을 거야. 나무 근처에서 나쁜 짓을 한다거나 그 나무를 해하려고 하면 큰 화를 입을 수 있으니 항상 조심하란 말도 들어본 적이 있어? 내가 17살 때 일인데 당시 시골에는 족보로 따져보자면 나에게 족갑벌이 되는 1살 어린 동생이 살고 있었어. 방학 때마다 시골에 내려가면 늘 그 동생과 어울려 놀았는데 그해 여름에도 난 조부모님과 동생이 있는 시골로 향했어. 하루는 동생이 더위를 식힐 겸 윗마을에 사는 자기 친구를 불러서 계곡에 가자고 했어. 뭐 딱히 나쁘진 않을 것 같아서 그러자고 했지. 그때는 슬라이드형 휴대폰이 최신 기종이었고 그나마도 휴대폰은 어른들만 가지고 다니던 그런 시절이었어. 그러다 보니 친구들에게 연락을 할 때는 집 전화로 그 친구 집에 전화를 하곤 했었어. 동생은 친구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며 친구 집에 같이 가보자고 했고 난 무작정 동생을 따라 나섰어. 동생의 친구가 산다는 마을의 이름은 동백으로 도보로 2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어. 마을 입구에 동백나무가 아주 많아서 그렇게 붙여진 이름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확실하진 않아. 동생 친구의 이름은 김씨라고 할게. 우리는 20여 분을 걸어서 김씨네 집에 도착했어. 근데 걔가 마당 한쪽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동생이 김씨를 부르자 녀석은 죄지은 사람 마냥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뒤로 획 돌려서 우리를 쳐다보더군. 난 속으로 저놈이 왜 저러지 생각했고 초면이라 조금 뻘쭘해서 괜히 주변을 둘러보며 딴청을 피우고 있었어. 그 사이에 김씨에게 다가간 동생이 갑자기 욕을 하면서 마구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 소리에 놀라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가까이 다가가 보니 이 김씨란 놈이 대체 거기서 뭘 했는지 웬 개 한 마리가 피투성이가 된 채로 죽어 있는 거야. 주변을 둘러보니 마당 한쪽 구석에 빨갛고 커다란 고무통과 고무호스 그리고 세수대야가 놓여져 있었는데 그 주변이 온통 피로 물들어 있었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걔는 눈을 뜬 상태로 몸이 축 늘어져서는 혀를 길게 빼고 있었어. 그 모습이 너무도 끔찍하고 가여웠지. 동생은 마구 화를 내며 김씨에게 욕을 했고 나 역시 이게 뭐냐며 초면에 대뜸 말을 걸었어. 그러자 녀석이 당황했는지 인상을 확 쓰면서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 야, 니 뭐더러 왔냐? 자는 누구여? 하지만 내 동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김씨를 몰아세웠어. 야, 이 미친놈아, 니가 인간이냐? 저거 니가 키우던 개 아니여? 말 못하는 짐승한테 대체 뭔 짓을 한 거여? 그러면서 동생이 김씨한테 엄청나게 욕을 하며 뭐라고 했는데 자세히 기억나진 않아. 주먹을 꽉 쥔 동생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걸 보니 이대로 놔뒀다가는 저 김씨라는 놈 얼굴이 날아가겠다 싶어서 난 일단 동생을 말렸어. 나는 죽은 개 위에 파란색 천막을 덮어둔 후에 양옆으로 동생과 김씨를 앉혀놓고 차분히 말을 걸었어. 나는 얘 사촌형인데 방학이라 놀러왔다. 니랑 같이 계곡 가려고 전화했는데 안 받아서 여기까지 온 거다. 그건 그렇고 니 안 때릴 테니까 이게 어찌 된 일인지 솔직하게 말해봐라. 너 똑바로 말해라잉. 하지만 우리가 녀석을 어르고 달래가면서 몇 번이고 다시 물어봐도 김씨는 입을 꾹 다문 채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니 끝까지 말 안 하면 경찰에 확 신고해볼란 게 똑바로 말해라잉. 아, 빨리 말 안 하냐? 경찰이란 단어가 나오자 겁을 먹었는지 그제서야 김씨가 자초지종을 털어놨어. 처음엔 그냥 좀 놀아줄라 했는데 저놈이 내 손을 확 물어보냐. 얼마나 아픈가.
성질이 나갖고 한 대 콱 쥐어박았더만 저라코럼 정신을 못 차리잖여. 그러자 동생이 주먹을 들면서 또다시 소리를 질렀어. 아우, 이걸 확 그냥. 걔를 한 대 때렸는디 저렇고럼 피투성이가 된다고. 똑바로 말 안 할래? 그러자 김씨라는 녀석이 너무도 충격적인 변명을 늘어놨어. 니도 알자네. 나 개장수가 꾸민 거. 걔가 좋기는 한디 그것을 뒷다리를 딱 묶어서 나무에 매달아 놓고 사정없이 패불어 갖고 물에 딱 담가불면 그놈들이 숨을 못 쉬고 막 발버둥을 치냐. 그것들이 막 죽는다고 비명을 질러싸고 하는 것이 재밌어 죽겠단께?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김씨라는 놈은 입을 실룩거리며 터져나오려는 웃음을 억지로 참기까지 했어. 그 모습에 나와 동생은 할 말을 잃은 채 그대로 굳어버렸지. 니 얼마 전에 저 개가 새끼 낳았는데 도망가붙다 그 소리 하고 며칠 뒤에 소고기라고 하면서 나한테 먹인 것도 설마 개고기냐? 어? 그러면서 김씨가 미친 듯이 웃어대는데 이놈이 도대체 사람이 맞나 싶더라고. 동생은 그런 김씨에게 질려버렸다는 듯 날 잡아 끌었고 우린 그렇게 발길을 돌렸어. 김씨네 집 대문을 나서면서 슬쩍 뒤를 돌아보니 녀석이 무표정한 얼굴로 우리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어. 나중에 동생에게 들은 말로는 김씨가 실은 동생의 유일한 동네 친구였다나 봐. 동생이 초등학생 때는 체구가 많이 작아서 또래 아이들에게 놀림을 많이 받았는데 그때마다 김씨가 동생을 지켜줬다고 하더라고. 그랬던 친구가 언제부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렸으니 대놓고 말은 안 해도 동생 역시도 많이 안타까운 모양이었어. 우린 그 길로 각자 집으로 돌아갔고 난 할머니에게 상황 설명을 했어. 그런데 아가, 니 시방 긴가놈 집에 댕겨온겨? 할매가 나쁜 애들하고 어울리면 안 된다고 했잖여. 나쁜 애요? 확실히 애가 좀 이상해 보이긴 했는데 걔네 집에 뭐 있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산나무 이야기를 해주셨어. 김씨네 집은 옛날에 김씨의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그 터를 잡은 곳인데 마당 한켠에 있던 나무를 베어버렸다고 해. 그 나무가 여름에는 햇빛을 가리고 가을에는 낙엽이 많이 떨어져서 보기가 싫다는 것이 그 이유였는데 알고 보니 그게 동백마을의 당산나무였던 거지. 아휴, 그래갖고 긴가놈 집안이 그 뒤로 저렇게 우환이 든 거 아니여. 너도 절대로 그놈하고 어울리면 안 된다이. 여기서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이자면 김씨는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신 후 아버지와 살았는데 그러다가 필리핀인지 베트남인지 아무튼 외국인이 새어머니로 왔대. 아버지와 새어머니 사이에서 동생까지 태어났는데 새어머니가 동생과 본인의 여권, 소지품 등을 모두 챙겨서 도망을 쳐버렸다는 거야. 김씨네 집안은 증조 할머니와 친할머니 그리고 어머니까지 무려 3대에 걸쳐서 멀쩡하던 여자들이 갑자기 짐을 싸서 가출한 뒤로 영영 소식을 모르게 되었대. 그렇지 않으면 불치병을 얻어서 내내 시달리다가 죽는 일도 종종 있었다고 하더군. 이를 두고 인근의 주민들은 그 집안의 조상이 당산나무를 베어낸 것 때문에 집안에 저주가 내린 거라고 수군거렸다고 해. 타국에서 온 어머니가 자식까지 데리고 집을 나간 후로 김씨의 아버지는 날마다 술을 마셨대. 무슨 일을 하는 건지 낮에 시내에 나갔다가 저녁이 되면 만취한 상태로 스쿠터를 몰고는 그렇게 귀가를 한다고 하더군. 상황이 이러하니 김씨가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라는 건 누가 봐도 알 수가 있었어. 그리고 김씨와 얽힌 또 다른 무서운 일화가 있는데 녀석이 사는 동백마을에 소라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아이가 있었어. 김씨와 같은 마을에 살고 초등학교도 같은 반이라서 늘 함께 버스를 타고 학교에 다녔다고 해. 하루는 김씨가
소라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서는 숨겨둔 보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아주 자랑스레 보여준 물건이 있었대. 놀랍게도 그것은 자신의 아버지 방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다량의 성인 비디오였어. 김 씨가 소라에게 몹쓸 행동을 했다거나 그러진 않았다고 하는데, 다만 그때 김 씨 눈빛이 아주 이상했다고 하더라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그날도 김 씨는 집에 홀로 남아서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어. 오늘도 술에 잔뜩 취해서 집에 들어오겠거니 하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버지가 오지 않더래.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서 아버지의 단골 식당과 비디오 가게에 전화를 해봤지만 그 어디에도 아버지의 소식은 들을 수가 없었어. 시간은 어느덧 밤 10시가 훌쩍 넘어갔고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 혼자 고민하던 김 씨는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어. 시골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는 일이 아주 드물기도 하거니와 그때만 해도 어린아이였던 김 씨가 할 수 있는 일이 딱히 없었던 거야. 김 씨의 아버지는 동이틀 무렵이 되어서야 경찰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 어디서 뭘 하다 온 건지 김 씨 아버지는 온몸이 땀에 흠뻑 젖어 있었고 하루 사이에 얼굴이 심하게 헬쓱해져 있었다고 해. 김 씨 아버지의 말은 이랬어. 간밤에 시내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돌아가신 자신의 아버지 생각이 간절해져서 그 어두운 밤에 혼자 묘지가 있는 산에 올라갔다는 거야. 어두컴컴한 산속에서도 용케 묘소를 찾아낸 김 씨 아버지는 산소 앞에 앉아서 신세 한탄을 하고 울며 불며 또다시 술을 마셨대. 그러길 얼마나 지났을까.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고개를 돌려봤더니 산책로 쪽에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산을 올라가고 있었대. 이를 이상하게 여긴 김 씨 아버지는 그들 중에 한 사람의 팔을 붙잡으며 말을 걸었어. 보쇼, 이 밤에 어디를 가요? 술 마시러 가는 거면 나도 좀 데려가 주소. 우리 목욕하러 가는디 같이 갈란가? 저짝 위에는 저수지밖에 없는데 이 시간에 어디서 목욕을 한다요? 따라와 보면 알제. 그러더니 남자가 대뜸 김 씨 아버지의 팔을 붙들더니 부랴부랴 산을 올라가기 시작했어. 그곳은 김 씨 아버지가 자주 오르던 산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전 처음 보는 그런 길을 걷고 있었다고 해. 아무리 올라가도 끝은 보이지 않았고 아버진 본인의 팔을 꽉 붙잡고 있는 그 사람에게 물었어. 아유, 얼마나 더 올라가야 쓴다요? 아주 사람 죽겠네.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된단게. 그러면서 남자는 가뜩이나 술기운 때문에 힘이 없는 김 씨 아버지의 팔을 놔주지 않았어. 김 씨 아버지는 저항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무작정 산 위로 계속 올라갔어.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그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자리에 우뚝 멈춰 서서는 일제히 김 씨 아버지를 노려보더래. 그제야 내가 단단히 홀렸구나 하고 생각한 김 씨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그들을 바라보고만 있었어. 그때 누군가 뒤에서 어깨를 툭툭 쳐서 돌아봤더니 윗마을 어르신 한 분과 경찰 2명이 서 있었다고 해. 그 사이에 그 많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고 어느새 동이 트고 있었다는 거지. 상황은 이러했어. 마을 어르신 한 분이 자신의 밭에 뿌릴 물을 들어 일찌감치 집을 나서서 저수지로 가기 위해 산을 올라가고 있었어. 그때 어디선가 숨을 가쁘게 몰아쉬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해. 그래서 어르신이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다가가 보니까 김 씨 아버지가 성인 남성 무릎 정도 되는 그 높이의 무덤을 혼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헉헉거리고 있었던 거지. 남의 무덤 위에서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어서 어르신이 소리를 지르고 말도 걸어봤지만 김 씨 아버지는 눈을 반쯤 뜬 상태로 똑같은 행동만 반복했다고 해. 그래서 어르신이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하신 거였지. 나중에 김 씨 아버지는 분명히 도깨비들이 자신에게 장난을 친 거라며 내가 무슨 죄를 그리도 많이 지었기에 그러느냐 이러면서 원망 섞인 말을 했다고 해. 모든 이야기를 들은 나는
왠지 알 것만 같았어. 귀신들이 왜 그렇게 김씨 아버지에게 들러붙는지 말이야.